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석입니다. 4월장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제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을 켜냈죠. 1% 안팎의 상승이 나왔는데 수급적으로 개인은 코스닥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개장 전인데요. 예상 체결 지수 양시장 나란히 0.6%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빨간불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오늘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이주현,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양호하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반등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도 3,15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이 탄력도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 대금을 좀 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완만하게 좀 줄어들고 난 이후에 증가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 3월 중하순경부터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차근차근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간헐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 번역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좀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추격 매수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숨고리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25포인트 정도대가 좀 저항 라인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조정 시에는 좀 매수관 쪽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200선, 3,150선이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난 이후에 다음 저항 때는 이제 3,200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선을 저항 라인대로 설정을 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어제 자동차 쪽하고 IT 쪽, 2차전지 이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다가 LG와 SK의 합의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업종군들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 뭐 자동차 쪽, 2차 전지, IT 이쪽에 추가 상승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경기 민감지들 같은 경우 숨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건자재 쪽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화학 쪽이라든가 혈강 쪽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좀 진입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에 의한 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으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 포인트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2분기까지,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까지 실적이 증가가 계속되는 그런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다 좋습니다, 대부분. 근데 2분기까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LG전자 같은 기업이 있을 거예요. 뭐 LG전자라든가 포스코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거. 현재 제철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확진자 수가 730명을 넘었습니다. 700명을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고요. 4차 유행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시젠이라든가 한국알콜, 뭐 진매트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이제 15일 날 상장 예비심사 청구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죠. 한국금융지주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금융지주, 뭐 넷마블, 그다음에 예스24,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 만큼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가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2차 쪽 섹터에 보게 되면 첨보가 이제 바닥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사 쪽에 있어서 LG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4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1%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2차 전지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LG와 SK의 배터리 분쟁 합의로 월요일장에 이어서 양사가 어제도 오름세를 이어갔고 또 월요일에는 소외되었던 삼성 SDI, 어제 현대차 그리고 미국의 리비안에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호재가 전해지면서 시세를 강하게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서는 그간 좀 지지부진하던 제약바이오가 시세를 내주면서 코스닥의 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이 주시하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양호하게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존슨앤존슨 백신 이슈에도 강한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0.12% 빨간불입니다. 2분기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전망된다라는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의견이고요. 오늘장 소폭의 빨간불로 8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0.7%가량 조정받으면서 13만 8,500원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1.03% 상승이고요. 1분기의 영업이익이 2,800
2,890억 원가량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도 강합니다. 2.4% 올려 세우면서 8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2차 전지주들 계속 강한 모습인데요. 1.4%가량 상승으로 7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 소폭의 강세고요. 카카오는 오늘까지 거래가 정지입니다. 내일부터는 5분의 1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현대차 0.4% 상승인데 지금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의 공급 차질을 빚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것보다는 강한 수요가 더 핵심이다라는 호평들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24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부도 빨간불 켜냅니다. 0.3%가량의 상승인데요. 코스피가 3,180선에 올라섰고요. 코스닥 1,01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펄어비스 오늘 거래 정지 상황이죠. 내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액면 분할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빨간불인데 오늘은 제약이 강합니다. 2% 넘게 올려 세우면서 15만 7,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J는 계속해서 시세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에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1% 넘게 오르면서 18만 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지금 신작 기대감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냅니다. 0.9% 상승한 5만 6,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SK머티리얼즈만 0.2%가량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주들 나란히 오늘 시세 여전히 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1.5% 오르면서 18만 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 넘게 오르면서 8만 9,1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빨간불은 켜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늘 개장 상황 전해주시고요. 종목 시그널도 같이 전해주실까요? 네, 자, 4월 들어서 시장이 3월과는 좀 다르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000이라는 지수를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3150선 이 자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매가 나와줘야 돼요. 순환매라는 거는 이제 종목들이 못 갔던 것들이 이제 올라와주는, 그동안 많이 못 갔었던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철강주들도 꽤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강주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증권주 아니면은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이제 섹터들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IT 섹터의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올라간 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업종의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꺾이지를 않아요. 한번 이렇게 돌파가 되게 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던 종목이 계속 가거나 아니면 못 갔던 다른 종목들이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순환매인데, 특히 제일 만만한 쪽이 OLED 쪽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ICD라든지 후성이라든지 토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은 아직 크게 못 갔던 종목이라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고, 기존의 반도체 장비이면서 OLED 장비인 주성엔지니어링은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강하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주죠. 그러면 계속 간단 말이에요, 얘들은. 계속 가면 계속 가는 종목들 또 따라가는 그 다음 반도체 장비와 OLED 장비가 따라가주는,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무너질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도 코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는, 급격하게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횡보하다가 결국은 5월 전에 혹은 5월 달에 돌파하는 흐름들을 코스피에서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럼 코스피도 저기 돌파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의 순환매도 나올 거고, 또 코스닥의 순환매, 대형주 순환매
둘 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4월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쫓아만 가지 않으면 크게 깨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시청자 질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자, 남양유업 질문 주셨습니다. 남양유업. 자, 차트를 먼저 보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어요. 오늘도 지금 급등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급등하면은 이제는 사기가 좀 그러네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밑에 부분에서 움직였다면은 공략을 해볼 만한, 왜냐면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순환매의 일환입니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적들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꼭 불매운동을 통해서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졌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주가가 바닥에서 들어주게 되는데, 호지 이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를 해준다는 이제 불가리아 제품, 불가리스 제품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효과가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그냥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럼 진짜 그게 효과가 있느냐?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그 느낌만 그냥 그런 것 같다만 이런 느낌으로 호재뉴스를 붙여놓고 띄우고 싶으니까 올린 거예요, 그냥. 핑계죠, 핑계로 올렸다가 너무 올라가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략은 못하고요. 이게 만약에 한 35만 원 정도 부근이었다 그러면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떠있을 때에서는 공략이 아니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 실적 부분들이 아직 뭐 돌아서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불매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적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좀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분들은 이거는 건드리시면 안 되고, 그냥 기술적 반등. 지금 기술적 반등도 한 50만 원이면 이거는 이제 다시 밀릴 수 있는 자리라서 거의 오늘 올라온 자리가 거의 단기 목표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안녕히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주가 전망을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쪽 관련주들이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한 강세는 아니에요. 과거에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들은 한번 무슨 이슈가 딱 붙게 되면 그냥 뭐 5%, 8%는 그냥 평상적으로 올라가고요. 15%, 20%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강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힘이 약간 붙인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많이 올라가서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꺾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2차 전지는 올해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나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도 내년서부터 고점을 치면 다시 조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은 우리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은 더 가기 위한 조정이라고 하지만 그 조정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길고 조정폭도 커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18만 5천 원까지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한 번은 다시 보여준 주겠지만, 결국은 내년 이후에서 조정이라는 걸 받으면 주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다시 뭐 10만 원을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뭐 20만 원을 가는 일이 있더라도 조정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지,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 생각하고 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물 먹고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슈로는 최근에 LG와 GM의 합작사 배터리에 응급제를 공급한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LG와 SK 배터리 분쟁에 그 합의가 되면서 계속 2차 전지의 모멘텀이 작용을 해주고 있고, 미국의 리비안이라든지 삼성 SK 배터리 사용 소식에 상승해주는 부분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포스코도 현대차랑 그다음에 수소 사업을 협력하는 이슈도 있었고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좋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인수했었던 리튬 염호 가치가 35조 원으로 평가가 되면서 괜찮은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흑자가 예상이 계속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뭐 나쁜 이슈는 당장은 없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라가겠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적당히 올라가면 이제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세아베스틸입니다. 자, 세아베스틸.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태국 종목이 아니고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매수 가격은 1월 27일 날에 드렸으니까 한 이쯤에서 드렸겠죠? 여기서 드리고 나서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한 52.53% 정도가 돼 있는데 기존에 제가 목표 가격을 2만 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표 가격을 좀 상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고요. 철강주 이번에 포스코 실적도 괜찮게 나와줬고 포스코 실적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그렇고 모든 철강주의 흐름들이 지금 뭐 보통 그냥 강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딸리죠. 그럼 왜 수요는 느는데 왜 공급은 딸리느냐? 일단은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초 소재입니다. 철강제가. 그리고 열연 간판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7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로 오르더니 올해 1분기에 90만 원대로 뛰었다가 현재는 100만 원을 찍었어요. 일단 열연 간판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급격한 생산이 위축이 되면서 재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철강 재고가 많이 떨어진 데다가 거기다가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 정책을 강화하면서 생산량을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제 가격이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격 상승은 해주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이게 개선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1분기, 2분기 아마 올해 내내 계속 이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철강 가격이. 그러면은 이쪽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등 이쪽에 대한 그 실적들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주가는 굉장히 바닥에 있고 3만 원도 불가능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어서 목표 가격은 3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세아베스틸 이전에 도전 종목이었는데 목표가 상향까지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고요. 자,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록뱀 미디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전에 저도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120%를 달성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사실 여기에서 한번 추천을 하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하긴 했었었는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 뉴라든지 사마 네트워크라든지 이쪽 그 드라마 제작사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배열 패턴으로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정 받을 때 싸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지금 저보다 저항이 지금 부딪히는 자리니까 또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면은 OTT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도 들어오고 있고 커지고 있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뭐 애플 TV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수혜주로서 초록뱀 미디어는 매수 가격은 2,600원에서 2,400원 정도 그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절라인은 한 2,000원, 목표 가격은 4,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큰 N자 목표치에 4,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초록뱀 미디어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세워드렸으니까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시장 계속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피가 0.13% 그리고 코스닥 0.25%가량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개인이 양시장 매수에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은 매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양시장 모두 지금 장 초반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앞 시간에 이어서 저희 또 두 번째 만나는데, 자, 오늘 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과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시장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상승 출발 오늘 해주면서 지금 윗골 살짝 달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뭐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뭐 살짝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뭐 이상한 건 없겠죠. 최근에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조정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은 해두시고 일단 시장 흐름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니까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 현금 비중이 전혀 없으신 분들께서는 조금씩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저기 좀 특이 사항 중에서 하나는 가상화폐가 이제 전일 또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제 전일 한 8% 정도 급등을 했어요. 거기에는 오늘 저녁에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상장 전에 프라이빗 가치로는 1천억 달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상장되자마자 미국에서 85번째로 시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 굉장히 핫하게 오르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빗썸이라는 회사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위지트 요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요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또 내일까지 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참고해 두시고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금 조정 좀 잘 받아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강하게 시세 한 번 정도 노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좀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런 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관련주들 뭐 갤럭시아 머니3라든지 뭐 관련주들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미스터 블루 문의를 주셨어요. 미스터 블루 어저께 저녁에 우리 그 주유소라는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던 종목인데 어저께 보면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폭발하면서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14,000원이라는 저항권에서 저항 받고 밀렸는데 이면에는 보면 어제 이제 상한가 쳤던 키다리 스튜디오 이 회사 역시 지금 현재 뭐 웹툰 플랫폼 프랑스 쪽에 지분을 추가 양수를 했고 일본, 중국, 대만 등에도 웹툰 사업 진행한다라는 이슈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국가권에서 이제 거래량 좀 터진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웹툰 관련주로 대원미디어 지금 주가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고 있죠. 아마 뭐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바닥권 대비해서 5개씩 이렇게 5배 넘게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보시면 한 2019년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웹툰 때문이 아니라 자회사 이제 게임 회사 그 신규로 모바일 게임 런칭한 게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고요. 아직 웹툰적인 부분으로는 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전고점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다라는 흐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키다리나 뭐 대원미디어와는 다르게 실적이 일단 받쳐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사업 쪽에서의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컨센서스 정도 맞춰준다고 하면 지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뭐 크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조정 이후에 더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제 주유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2,000원 부분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는 분할 매수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단기적인 시세 나오면 정리하는 관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보모터스예요. 자, 삼보모터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기업적인 부분에서 일단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작년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당기 순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굉장히 건실하고 괜찮은 종목이고 PBR로 따진다고 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승 추세선을 이제 우리가 그어볼 수 있는데요. 이 상승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 진행해 보시고 손절가 뭐 한 6,950원 정도 잡고 여기 이탈한다면 짧게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주가 흐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종목이고요. 거래 대금이 좀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큰 비중을 넣기보다는 분할로 해서 조금씩 모아보시고 위로 61선 이평선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와줄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킨다면 삼보모터스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이런 추세선 하단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크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대형 포장인데요. 대형 포장 오늘 아침부터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가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간 날 2월 17일인데 이런 시가 부분이 이제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크게 터진 날의 시가나 뭐 저점, 고점들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한 3,500원 조금 안 와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쿠팡 관련주로 엮여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쿠팡 관련 이슈가 이제 다 끝났는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뭐 쿠팡 모멘텀은 끝났지만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고점권에서 세력이 물량을 다 못 털어냈다고 하면 한 번에 한 번 더 올려서 쌍봉을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빼는 물량 정리하는 뭐 그런 흐름들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포장은 윤석열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뭐 조정 나올 때 분할로 공략을 해본다면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트렌드 하단 부분 저점 구간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이 3,160원 정도, 50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부분 이하로 여러분들이 잡아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괜찮게 또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유니온인데요. 유니온. 자, 이 종목하고 같이 봐야 되는 종목들이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유는 이제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히토류 대체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용 부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같은 데 들어가는 부품에 히토류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주가 흐름 굉장히 이제 잘 나온 부분이 히토류라는 이런 이제 그 희소 광물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이제 이 히토류라는 부분 중국에서 가장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무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히토류 대체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은 단기간에 어떻게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포스코 엔텍도 그런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이고 해인
역시나 그런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습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 개발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시장이 좋을 때 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세에 나왔을 때 시장이 조금 좀 불안정하게 조정이 나오거나 할 때마다 좀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권 이제 10,000원대에서의 이런 그 앞에 매물대도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매물대에서 계속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의 물량이 다 정리가 됐다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죽어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권의 10,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한 단계 주가 레벨업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 역시 뭐 너무 긴 관점보다는 물론 뭐 재료는 길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날 21선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10,000원대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일 정도 거래량 줄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1선 부분, 요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충분히 여기서 반등 흐름 나와준다고 하면 10,000원을 돌파하는 그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하시고, 혹시나 10,000원 돌파 못하더라도 이만큼의 폭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양봉선수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0.06% 강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0.14%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거래소 지금 46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주들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지수가 상승분을 좀 같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들의 시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뭐 시장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감도 하고 있는데, 어제 뭐 뉴욕 증시 상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좋은 또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의 영향은 거의 전혀 없는 그런 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영향을 좀 주는 어떤 움직임일까?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그간에 좀 바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향이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일까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제 이런 식의 차트 흐름들, 진원생명과학 완전 바닥에 튀는 모습들, 그 다음에 AB프로바이오 이렇게 바닥에서 튀는 종목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많은데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엑스바이오 같은 이렇게 또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약간은 좀 엔투텍도 그렇고 이 바닥에서 이게 좀 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요.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이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동안의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원체 좀 테마성 흐름이 강한 종목들이라 조금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주까지는 상황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 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그래서 차분하게 좀 보시고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차라리 좀 연기금이 조만간 매도를 좀 멈추면서 대형주 쪽의 매수 흐름을 가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은 강하지만 코스피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 조정이 심한 종목들을 매수 대응을 하시는 전략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보면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냐면 우선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오늘 조금 상승을 해요. 소폭 상승을 하긴 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수치적으로 보자면 매출은 굉장히 상회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매출은 1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의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영업이익은 아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또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분기 대비해서 1% 정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네이버의 성장성인데 1분기는 그럴지언정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와 이슈들이 좀 많이 조금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네이버 같은 경우가 밑으로 꺼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고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와서 만약에 뭐 37만 원대를 보인다면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그런 자리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흐름상의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40만 원 이상이 좀 안착이 나오면서 41만 원 이상으로의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 그리고 바닥에서 좀 상승을 좀 더 주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네이버의 자본금이 164억이에요. 자, 지금 현재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100원이에요. 더 이상 사실 액면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63조 원입니다. 오늘 좀 오르면 64조가 되겠죠? 근데 자본금이 164억이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무상증자. 아마 이 비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도 무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가총액 64조 원인 회사가 자본금이 164억이다? 너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 확충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1대1 이상의 무상증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따져보자면 시가총액 100조의 자본금이 3조 6천억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2배라고 치더라도 자본금이 뭐 조 단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가 너무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너무 낮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무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측을 하는 건데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지금 현재 주식 수를 늘리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상증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래를 보신다면은 요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인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23만 4천 원 수준에 오늘 소폭 상승을 해요. 1분기에 좀 큰 폭의 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넘어갈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큰데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올 한 해 굉장히 조금 강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자체가. 그래서 바닥에서 잘 올려칠 것 같고 상반기 안으로 해서 충분히 저는 이 전고점 27만 5천 원, 28만 원대 자리까지의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좀 매수 대응을 꼭 하셔야 되는 대형주 가운데 한 종목이고 바닥에서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튀면서 올라가면서 빠르게 다시 신고가 패턴으로의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없으시다면 대형주 좋아하신다면 매수 대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좀 보자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수익 중이긴 할 거예요. 수익 중이긴 한데 재밌는 것은 이 종목이 좀 많이 밀렸던 게 최근에 LCC 저가 항공사들의 출혈 경쟁 소식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재작년에 계속 늘려왔던 비행기를 작년에 이제 계속적으로 줄이는데도 잘 줄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비행기 자체를 뭐 한 번에 사버리는 게 아니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LCC 항공사들의 비행기 자체가 다 노후된 비행기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또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의 성장성이 앞으로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이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을 타고서 올라칠 수밖에 없는 흐름은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좀 깊지만 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C라는 종목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데 그랩이라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차량 공유 및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회사인데 이게 그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에 좀 급등을 했었죠, DPC가. 근데 이제 뭐 회사의 가치가 38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오르냐면 DPC가 그 자회사라고 말씀드렸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지난해 9월, 작년 9월에 그랩이라는 회사 말씀드렸죠. 그 그랩에다가 2억 달러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움직임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올려쳤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굉장히 조금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쿠팡에 상장했던 흐름, 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서의 상장할 때 흐름이 굉장히 조금 큰 폭의 조금 고평가라 느껴질 정도로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DPC가 그 흐름을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하지만 너무 좀 급등했다가 조정이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급하게 좀 따라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깊은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나 말씀드리지만 17,000원까지는 좀 버틸만 한데 16,500원 정도 이탈하는 자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적인 접근 자리로는 한 15,000원 정도 자리가 좀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맞추셔서 대응을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지금 마이너스 돌아서긴 했는데요. 오후장 회복 기다려보시고 좀 좋은 결과 또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장 좀 지금 하락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0.06%, 코스닥 0.09%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 매수 그리고 개인이 코스닥 시장 매수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 메가MD라든지 YBM넷, 아이스크림 에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 두 자릿수 급등세가 지금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들까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